네, 코스피 장 초반보다는 낙폭을 줄이면서 1980선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주말 뉴욕 증시는 소비 심리 부진으로 11거래일 만에 랠리를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우리 증시도 한 주간의 출발 약하게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매도 3거래일째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2% 이상 빠지면서 단기적인 추세 자리도 좀 이탈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럴 때 투자클럽 8인의 전문가는 어떠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전략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창 전문가입니다. 1970포인트 분할 저점 매수 1차적인 기회다. 서정우 전문가 1970포인트는 중요한 지지선, 한교수 전문가 기대감이 있는 한 주간이라며 실적과 성장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형용 전문가 코스피 관방 속 정책 수혜주 매수. 최강천 전문가 키프로스 구제금융이 새로운 악재인가. 김대욱 전문가 코스피 단기 추세 이탈, 반등 시에는 비중 축소 전략을 권하고 있습니다. 금산 전문가 외국인 매도 체크하자, 추세 복원 확인 과정 필요. 부자기미 전문가 코스닥 중기 추세 확인,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 부자개미 전문가는 참 꾸준합니다. 계속 코스닥에서 종목 찾고 있고요. 지지선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 1970이 중요한 지지선이자 또 매수의 기회다라고 보는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두 분의 전략을 자세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최강천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강천입니다. 네, 질문을 주셨네요. 키프로스 구제금융이 새로운 악재인가? 키프로스가 유로존에서 5번째 구제금융 받는다는 소식 나오고 있는데 사실 새로운 악재라기보다는 약간 우려됐던 부분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작년부터 키프로스 구제금융과 관련된 어떤 가능성은 계속 부각이 좀 됐었고요. 작년에 그 170억 유로를 지원 신청을 좀 했는데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에서 얼마 전 100억 유로를 좀 지원을 좀 해주기로 합의를 좀 했었죠. EU 정상회의 쪽에서도 일단 거기에 대한 어떤 방점은 또 찍었고요. 여기서 지금 악재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이 그 뭐냐면 어차피 그 키프로스와 관련된 구제금융은 그 해결의 가닥을 좀 잡았습니다. 다만 이제 유로존 쪽에서 은행 예금자의 손실 분담을 조건으로 좀 내걸었죠. 지원 신청 금액 170억 유로보다 작은 100억 유로를 지원해주면서 은행 예금자 손실을 분담시켜서 60억 유로에 대해서는 확보 가능하다는 그런 어떤 그 내용이 좀 발표가 좀 되면서 뱅크런 예금자들의 어떤 그 뱅크런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이 좀 있는 것이 지금 유로화라든가 시간의 거래가 하락하고 있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비유로권 국가의 조세피 목적 예금이 일정 부분 들어갔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좀 봐야 될 텐데요. 가장 궁극적인 부분들은요. 일단 최소한 새로운 어떤 뜨끈뜨끈한 악재는 아니다라는 것을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밤 이제 18일이죠. 이제 키프로스의 어떤 의회에서 예금자 보호와 관련된 동의를 한다라면은 충분히 이거는 대형 호재로도 바뀔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유로존이든 ECB든 이러한 부분들을 그 유로화의 어떤 붕괴를 막지 않기 위한 방어책은 충분히 오늘 밤에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그렇게 본다라면은 또 악재가 호재로 바뀔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우리 장 끝나고 난 다음에 유로화의 동향과 미국 시간의 거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답은 외국인에게 큰 악재는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의 수급 개선 기대된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대장주들의 이 방어력이 좀 나타나야 될 텐데 삼성전자가 좀 약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삼성전자는 120선 정도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타나고 있죠. 직전 구간에서도 120선 정도까지 2단 하락을 하면서 급반등이 나타난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오늘 키프로스의 돌발적인 악재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 방 더 맞은 그런 흐름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FTSE와 뱅가드 쪽에서의 매도의 여진 그리고 일부 유로화 자금의 매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조만간 급반등세를 시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현대차는 22만 원에서 22만 5천 원은 단기 조정이 들어갈 수 있는 흐름이나 현대중공업이나 LG화학이나 포스코 같은 종목들 그리고 대부분의 증권주들이 지지권하에 놓여져 있습니다. 해서 현대차를 제외한 종목들은 대부분이 반등권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강자 전문가의 시각 알아봤습니다. 키프로스 악재 너무 크게 확대 해석하지 말자라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대형주들 방어력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대복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대복입니다. 네, 코스피 단기 추세 이탈했다면서 반등 시 비중 축소 전략을 제시했는데요. 다소 보수적인 시각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코스피 시장 흐름은 어차피 지금 이제 단기 추세가 이탈되는 어떤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내려가야 되지 않을 자리를 내려갔죠. 그래서 그게 흐름이 이탈됐기 때문에 반등할 때마다 매도 압력이 강한 어떤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상승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 게임은 당연히 코스닥 중심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코스피가 이렇게 많이 밀은 상태에서 코스닥 자체도 어떻게 보면 강하게 치고 가기는 좀 어려운 어떤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연속적으로 밀리는 시장 흐름은 수급 부재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수급 부재는 결국은 이제 그 이머징 마켓으로의 자금이 이탈되는 이 시장 흐름 하나와, 또 하나는 이제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일단 절하의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 자금이 들어와서 이것이 일정 부분 진행된다면 주가가 오른다 하더라도 원화의 절하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인은 움츠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고, 그런 흐름에서 지금 주가가 장기 추세를 이탈했기 때문에 시장은 일시적으로 1960 영역, 그러니까 70이 살짝 이탈되는 자리가 주봉상으로 20주선이 걸리는 선이죠. 그리고 이번 상승폭의 일봉상 파동 안에 단기적으로 0.618 코스가 1968 정도가 된다면 70 정도에서 반전의 고리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반전의 고리가 95를 넘지 못하면 재차 매도할 것이고, 그런 흐름에서 아래로 밀면 지금 현재 한 번 더 저점을 깰 수가 있는데, 외국인의 매수가 다시 유턴해서 돌아오기 전까지는 코스피는 반등시마다 비중 축소하는 어떤 전략이 좋겠고, 특히 삼성전자가 하방 경직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수익률 게임은 코스닥 중심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코스닥 내에서 추세는 살아있대 가격 부담이 좀 적은 쪽을 찾아봐야 될 텐데요. 어느 쪽이 좋을까요? 시장은 이제 환율이 절하의 어떤 속도를 내면서 1150원대, 1115원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라면 자동차 부품주들은 상승의 기조를 좀 더 이어갈 개연성이 높고요.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바이오주들, 삼성전자가 죽으니까 모바일 관련해서 부품주들은 같이 내릴 수밖에 없는데, 바이오주들은 순환매를 돌려서 순환할 수 있는 어떤 자리다 이렇게 보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현재 컨텐츠 업체들, 특히 이제 미디어 플렉스나 제이 콘텐츠리처럼 콘텐츠 업체들이 지난 주말에 살짝 내렸다가 오늘 강하게 다시 고점을 치고 나가는 이런 흐름으로 볼 때, 이런 흐름들은 SBS 콘텐츠 허브나 이런 쪽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콘텐츠 주들도 흐름이 좋네요. 콘텐츠 주들의 매기 확산, 그리고 자동차 부품이나 바이오 섹터를 보자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투자 전략 확인해 봤습니다. 투자 전략 나우였습니다.